돌아가면 그 집이 네 미래야. 작품 화라는 사실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 영화계 흐름에서는 정통 느와르 장르를 만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송중기 배우가 시나리오를 읽고 노게런티로 출연을 결심할 정도로 끌렸다고 말했어서 흥미가 갔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작품을 보며 송중기 배우의 연기를 보러 갔다가 되려 홍사빈 배우와 정재광 배우, 그리고 우리에겐 가수 비비로 더 잘 알려진 김영서 배우의 연기력에 감탄하고, 또 작품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험이 꽤나 인상 깊었고, 그래서 화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절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 소년의 발버둥을 그린 영화 화란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뒤로는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영규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 시궁창 같은 동네와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실 집 밖이 아닌 집 안에 있죠.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새아버지와 자신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엄마,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집이라는 울타리가 연규에겐 무의미하고 꿈을 펼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가 동네를 떠나 네덜란드, 곧 한자어로 화란이라는 곳을 꿈으로 삼는 이유가 자연스레 생깁니다. 다만 그 꿈은 사실상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고 미숙한 연규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는 요소이죠. 차별 없고 모두가 똑같은 곳이 존재할 거라는 믿음.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연규의 꿈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무리들은 이런 연규의 행동을 그의 새아빠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또다시 연규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이 크게 찢어지고 배달일을 잘리게 되고, 그렇게 동네의 중간 보스 치건에 눈에 들게 되죠.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연규에게 치건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꾸준히 인식시켜주고 같은 무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어른의 모습, 그리고 치건은 자신의 어린 모습처럼 흉터가 가득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이를 계속해서 분출시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언뜻 보면 이 관계가 서로를 위해 좋은 것 같지만, 애초에 건조한 성격의 치건과 화상 같은 연규의 관계는 한쪽을 서서히 잠식시키기 시작하죠. 중반부까지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달라는 연규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절대적인 목표가 돈인 연규가 쉽사리 치건의 부탁과 진행 중인 일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해결책을 비싼 값에 치르게 하는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연규는 애써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을 떠나기 위해 지옥 그 자체에 적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국 연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 모든 난리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규의 모습과 이를 옆에서 바로잡기 위해 도와주려 하는 하얀의 이야기가 작품의 주된 내용입니다.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우선 작품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감독과 스텝, 배우들이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늘하고 쾌쾌한 냄새가 스크린을 넘어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게끔 소품이나 로케이션을 잘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분장, 대사, 캐릭터들의 성격을 잘 반영한 구도까지, 공포에 질려 보이는 연규를 담을 땐 표정을 클로즈업 샷을 통해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주었고, 일부러 카메라를 고정시키지 않고 촬영하여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이는 연규의 상황을 극대화시켜 주었죠. 이와 반대로 치건 같은 경우엔 고정되고 직선으로 이동하며 웨스트샷 혹은 풀샷을 통해 그의 전체적인 드라이함과 칼같은 성격을 행동들을 통해 많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치건이 잔잔하지만 서늘하게, 그리고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느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느낌이라면, 연규는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주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쉽게 휩쓸리는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사에서도 격앙되어 있는 톤과 욕설이 자주 섞여 있는 부분은 자신이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을 보는 부분도 상대에게 있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자연스레 나오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과 자격지심에서 기인한 행동들이죠.
작품은 이런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 부딪히며 발생한 난리통을 뜻하기도 하고, 결국엔 돈이라는 재화 때문에 벌어지는 난리라는 뜻을 가진 화란을 뜻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이다.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후면비다. 돈 벌게 해줘요. 이번엔 작품 출연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송중기 배우의 연기를 보러 간 관객들 중 많은 분들이 홍사빈, 정재광, 그리고 김영서 배우의 연기에 감탄을 하고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송중기 배우야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간 다소 코믹함, 댄디하고 젠틀함이 묻어나오는 연기를 위주로 했다면 이번엔 정말 드라이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차가움과 위압감을 실어서 전달할 줄 아는 배우라는 점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이는 영규를 연기한 홍사빈 배우의 연기가 그만큼 또 인상 깊었는데요. 특유의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과 허망해 보이는 표정, 이와 더불어 감정을 다 태워버려 죄만 남은 듯한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스크린 너머의 관객들까지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 배우의 연기를 보며 느꼈던 감정을 화란의 홍사빈 배우의 연기를 통해 다시 느꼈다고 느껴질 만큼 압도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느껴졌는데요. 보석 같은 배우의 발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서 배우의 연기 또한 이런 선배들 사이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제 몫을 똑똑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자신의 음악적인 작업물에서도 감정과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얀의 역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개인적으로 좋게 본 연기는 바로 정재광 배우의 연기였습니다. 지난번 나다웃 리뷰를 통해 정재광 배우의 연기를 굉장히 좋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선 치건의 오른팔이자 치건과 연규의 사이에서 묘한 소외감과 질투를 느끼며 엇나가 버리는 승무 역을 매우 인상적이게 연기했습니다. 특유의 건들거림과 호전적인 성격, 사투리, 액션까지 의외로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게 된 배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건 우리가? 작업. 도둑질.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손익분기점은 관객수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예산 영화의 장르 영화라는 특성과 송중기 배우의 노게런티 출연이 한몫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란이 15세 관람 등급을 받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작품의 수위를 높여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가서 작품의 색깔을 조금 더 가져갔다면 꽤나 잘 만든 수작으로 평가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관객수를 고려한 등급 조정을 위해 많은 부분을 덜어내서 15세 관람 등급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듣기론 영화제 공개용 원본은 10분 정도가 더 길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편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이음새가 조금 투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의 연결이 끊어지는 부분이 미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전개가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다만 정통 느와르 영화로서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 가득한 느와르 장르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 화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